우리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요청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주문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계속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믿게 되고 요청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해서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원하는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 지은이 나폴레온 힐, 옮기니 고영훈, 발행 RH 코리아입니다. 성공하게 돼가 나폴레온 힐 미공개 신작.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수한 원칙을 전하는 최고의 강의로 꼽히는 나폴레온 힐 마스터 코스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금껏 이 강의 내용은 출간된 적이 없으며 이 책에는 나폴레온 힐이 1908년부터 20년간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백만장자들의 성공 원리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성공의 마스터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난 백만장자들의 성공에는 그들이 따른 17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잠재의식을 통해 목표를 실천했으며 그들의 성공을 독려하는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 자세 등을 갖춤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에서는 이 원칙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이 경험한 실제 사례와 그가 만난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등 세계 최대 거부들의 예시가 담겨 있어 책을 읽으며 성공으로 가는 길에 좀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나폴레온 힐이 전하는 성공 철학의 원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을 읽고 실천하세요.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누군가처럼 당신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제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모두 종이 위에 받아 적어야 하는 방법들이다. 어느 것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목표를 적어라. 첫째, 당신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라. 적은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 또는 소리내서 말하는 확언의 형태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표를 반복해서 떠올려라. 그러면 분명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신념을 다질 수 있고 창조주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나의 성공 철학을 배운 이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목표를 적고 소리내어 떠올리는 것이다. 배운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행하기를 귀찮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종이 위에 실제로 받아 적고 기억하며 당신의 잠재의식과 목표에 관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야 한다. 내가 $1,000,000짜리 책 제목을 짓기 위해 나의 잠재의식과 대화했던 일화를 떠올려 주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98%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 결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저 수동적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더불어 주요 목표와 관련된 작은 목표들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의 모든 삶이 인생의 주요 목표를 실행하는 데 적합하게 맞춰져야 한다. 원하는 것을 정할 때 겸손하게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것을 정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이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범위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서 추구하라. 하지만 아래 설명하는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고 정하길 바란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계획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을 명확히 적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한도 함께 적어라.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라. 무한한 지성이 당신에게 더 나은 계획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 가능하도록 계획을 유연하게 세워라. 목표가 뚜렷하면 무한한 지성은 종종 더 나은 계획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직감 또는 예감은 잠재의식이 자신의 생각을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에 지나치게 무관심해서 잠재의식이 건네는 말을 무시하곤 한다. 사람들은 오늘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말하며 무시하곤 하지만 만약 문득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 생각을 실행한다면 그 바보 같은 생각이 $1,000,000짜리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예감들을 매우 유의해서 받아들인다.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찾아오는 예감들을 대단히 유의해서 받아들이며 이러한 예감들은 언제나 나를 찾아온다. 이 예감들은 모두 나의 마음이 내게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몰두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계획을 명확하게 적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걸릴 시간을 적도록 하라. 목표 달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업사원이 되겠다. 또는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이 되겠다.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아니다. A 목표를 B년 안에 달성하겠다라는 명확한 기한을 정해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설명을 적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그 밑에 적는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스스로에게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 어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 생겼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감기로 인해 머리가 아팠던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멘토가 나를 위해 일해주어 지금은 머리가 아프지 않다. 성공 철학을 터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강화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보답으로 해야 할 일이다.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 또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내년에 백만장자가 되길 바라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는 마라.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고 베푸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기 바란다. 이 책을 다 읽고 2-3명의 지인들을 모아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다.
지금 배운 것을 오늘 밤 지인들에게 바로 알려줘라. 내가 한 말을 보면서 설명한다면 틀림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시도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당신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하고 먼저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연은 때에 맞춰 만물을 기르고 결실을 맺는다. 농부가 밀밭에 밀을 심으려면 땅을 고르고 1년 중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린 바로 다음 날 당장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무한한 지성이라고 부르든 창조주라 부르든 그 무엇으로 부르건 간에 맡은 역할을 먼저 하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는 지성의 존재가 있다. 당신이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 달성에 걸리는 합당한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 지성은 당신을 주요 목표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다. 성공을 향해 마음을 훈련하라.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의 의식에 입력하라. 그렇게 하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디를 가든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재의식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성공을 위한 마음을 훈련해줄 메시지를 녹음기에 녹음했다. 15년 전부터 강의해왔던 메시지를 6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메시지로 자는 동안에 틀어놓아 15분 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들려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심적인 문제, 자신감 결여, 신념의 부족을 치유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자는 동안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력이 손실된 채로 태어난 내 아들에게 보청기라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 찾아온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아들의 잠재의식에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었다. 우리의 의식은 질투심이 많아서 잠재의식의 앞을 가로막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정말 열광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엄청난 크기의 신념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당신의 의식은 옆으로 비켜서서 잠재의식에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신념과 열정이 필요하다. 반복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에 지쳐 그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지.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줄지 보게 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많이 한다. 도움이 안 되는 정보들을 이것저것 수집해 잔뜩 쌓아둔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과 방해물을 가득 쌓아두고 우리의 잠재의식에 양분인 것처럼 공급한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중 우리의 몸을 위한 치유는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 몸은 매일 치유가 필요하다. 하루 일로 고단해진 몸을 침대에 눕히면서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를 치유해서 다음 날 아침 상쾌한 상태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주문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계속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믿게 되고 요청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해서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수년간 요청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은 줄곧 무언가를 요청해왔다. 그 가운데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이야기하는 대신에 무지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왔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원하는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야 한다. 마스터마인드. 마스터마인드의 첫 번째 전제. 우리는 타인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경험, 교육, 전문적인 지식, 영향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식의 교환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사업 관계를 통한 사업적 이득의 교환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서 얻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가 전해주는 아이디어 교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조차도 많은 종류의 과학을 접하고 다뤘지만 그가 모든 과학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니다. 해당 과학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 없이는 그가 일궈낸 모든 업적이 불가능했으리라 흔히 생각될 것인데 말이다. 앤드류 카네기와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는 그가 철강 제조나 마케팅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었다. 카네기 씨, 그럼 당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 역할은 제 마스터마인드 연합 구성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혹시 3분 동안 끊이지 않고 두 사람이 동의하도록 해본 적이 있나요?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해보시면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일에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카네기는 금속공학자, 최고 기술 책임자, 공장장, 법률 고문, 최고 재무 책임자 등 자신의 마스터마인드 연합 구성원들 개개인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20명이 넘는 이들이 협력하며 각자가 가진 교육, 경험, 지식이 한데 어우러져 철강 제조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각자가 맡은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협력해서 조화롭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맡은 역할이었다. 마스터마인드의 두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히 조화를 이뤄 적극적으로 연합하면 각 개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마음이 신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인체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인체에서 특별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의 진동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방송국이자 수신기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실제 방송국과 수신기의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사람들이 모일 때 생각의 진동이 전파되고 수신되는 일이 일어난다. 마스터마인드 연합, 종교 모임, 사회적 모임에서 사람들이 열정과 유머를 표현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모임은 개개인의 생각 진동을 강화하며 동조시키고 더 높은 진동으로 고양된다. 마스터마인드의 세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열정과 목표, 상상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마스터마인드 연합 초창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시 나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나와 카네기 그리고 의붓 어머니였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보수 없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나를 비웃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은 마스터마인드 철학을 소중히 다졌다.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만도 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상 없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도 사람들의 비웃음은 결국 사라졌다. 나의 피나는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나와 의붓 어머니 그리고 카네기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쏟아지는 조롱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평범함을 넘어서려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대개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다. 평범함을 뛰어넘으려는 목표가 있다면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마스터마인드의 네 번째 전제.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실제로 기능해야 한다.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포함해 누구누구가 포함된 이 모임이 우리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 연합에 속한 각 멤버들은 몸과 마음, 재정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돕는 협력을 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완벽한 조화와 평범한 조화의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화로운 관계가 아닌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는 흔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는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 나는 많은 지인들과 기분 좋게 예의를 지키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완벽한 조화 속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일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완벽하거나 영원한 조화를 갖춘 관계는 아니다. 완벽한 조화란 마스터 연합의 멤버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멤버가 기꺼이 그리고 즉시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심을 버려야 한다. 카네기는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마스터마인드 연합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그저 평범한 협력 관계 또는 우호적인 노력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마스터마인드의 다섯 번째 전제. 다섯 번째 전제는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모든 개인의 성공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혼자서 일하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는 아주 작은 성취밖에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치과 의사 또는 변호사라고 해보자. 그런데 환자 또는 변호 의뢰 고객에 대한 영업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하면 반복해서 찾아오는 환자와 고객이 늘 수 있을까? 뛰어난 전문 직업인들은 기존의 고객을 사로잡아 다른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려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그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데려온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는 개인의 힘으로 시작되지만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는 것은 기존의 고객으로 이는 마스터마인드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결국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통해 평범함을 뛰어넘는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실행하는 믿음.
신념을 가지려면 당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사전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라. 물론 의미는 알고 있겠지만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기분이 우울하거나 의욕 또는 자신감을 잃었을 때 좋은 치료법이 있다. 테이블에 앉아 종이 위에 번호를 매기며 적어라. 1번에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적어라. 2번에는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적어라. 3번에는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을 적어라.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을 적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라. 얼마나 큰 크기의 집인지, 언덕 위에 있는 집인지, 길가에 있는 집인지, 방은 몇 개인지, 어떤 가구 배치를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각 방에 가구를 배치해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과 가구를 보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보면 다리도 지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힘은 덜 들면서도 실제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잠재의식을 옳은 방향으로 훈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바보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해보면 실제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기로 마음먹을 때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를 돕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우주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내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다. 나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안다. 버튼을 누르는 것과 결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나의 성공 철학을 잘 따라온다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 이제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는 습관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당신이 받기로 되어 있는 보상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훌륭하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일하는 습관, 즐거운 마음 자세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있다. 이들은 얼마 노력해 보지도 않고 쉽게 불평을 쏟아내며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설령 당신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어서 1000개 이상의 벽돌을 쌓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이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그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조합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더 좋은 직장이 당신을 원한다면 이직해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일하는 것 외에 스스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한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그리 큰 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창의적인 비전과 상상력. 이번 장에서는 창의적인 비전에 대해 다룬다. 상상력은 뇌가 가지게 될 목적과 영혼이 가지게 될 이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보다 나은 정의는 없을 것이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아이디어와 개념, 계획, 사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한 종합적 상상력이다. 사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흔치 않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미 오래전에 있던 것들을 재조합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에 있는 여섯 번째 감각인 직감을 통해 작용하는 창의적인 상상력이다. 창의적인 상상력은 우리 뇌의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내놓는 역할을 한다. 뇌의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은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반복되며 감정의 지원을 받는 아이디어나 계획, 목적을 포착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와 반복해서 감정의 지원을 받는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결실을 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감정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열정이 실리지 않거나 신념이 없는 마음속 아이디어들은 좀처럼 실행되지 못한다.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과 열정,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상상력. 종합적인 상상력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는 에디슨의 백열전등 발명이다. 사실 에디슨의 백열등 발명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백열등을 탄생시킨 두 가지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것이다. 에디슨은 단지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여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전선에 전류를 흘려 마찰을 일으키고 열을 얻어 빛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에디슨 이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에디슨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전선을 백열로 가열하여 빛을 낼 때 전선이 타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에디슨은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시도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평소 습관대로 잠재의식의 문제를 넘기기 위해 낮잠을 자려고 누운 어느 날,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잠든 사이에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에디슨은 이미 문제의 절반을 푼 상태였고 잠재의식을 통해 수체 원리에서 나머지 절반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숯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인 다음 산소가 적당히 스며들어 목재가 연기만 내며 탈 수 있도록 흙으로 덮되 숯이 완전히 타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목재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숯이 된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연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에디슨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전기로 열을 내게 하던 전선을 병에 넣고 공기를 빼낸 다음 병을 밀봉해 산소를 모두 차단하고
전선에 산소가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그가 전기를 켜자 전구는 8시간 반 동안 꺼지지 않고 빛을 냈다. 마침내 백열 전등이 작동하는 원리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두 개의 오래되고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종합적 상상력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용한 많은 상상력이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종합적 상상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익숙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새로운 성공 원칙을 이 성공 철학에서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성공 원칙은 이미 인간의 역사 이래로 잘 알려진 것들이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일까? 바로 종합적 상상력이다. 나는 종합적 상상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성공 원칙들을 재조합했다.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들을 정리해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적인 상상력을 통해 탄생한 나의 성공 철학은 지난 500년간 성공학 분야의 어떤 철학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것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누구도 내가 사용한 방법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왜 돈이 필요했을 때는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헨리 포드는 종합적 상상력으로 말이 끄는 사륜마차와 증기에 의해 작동되는 타작기를 결합했다. 증기기관에 의해 작동되는 탈곡기를 보고 자동차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헨리 포드는 증기기관의 원리를 취해서 말 대신 사륜차에 적용해 말 없는 마차, 즉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상상력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모든 새로운 생각은 창의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또는 마스터마인드를 통해 나온다. 두 사람 이상이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열정을 합치면 그 모임의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다. 그중 잠재의식의 주파수를 무한한 지성에 맞춘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아낸다. 해당 모임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가장 먼저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나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답을 먼저 찾아낼 수 있다. 잠재의식과 교육 수준은 그다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나 에디슨, 그리고 나와 같이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현실적인 성공 철학을 세상에 내놓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창의적인 상상력의 또 다른 사례로 퀴리 부인이 발견한 라듐의 경우를 살펴보자. 단지 그녀가 알았던 사실은 이론상 라듐이 우주 어딘가에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구라고 하는 작은 진흙 덩어리 어딘가에 라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라듐의 존재를 찾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퀴리 부인은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틀림없이 라듐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도 라듐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던 상태였다. 퀴리 부인이 라듐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속담과 같았다. 나는 퀴리 부인의 노력을 설명할 때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였다고 비유하곤 한다.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그녀는 분리와 정제 과정을 거쳐 라듐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퀴리 부인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각고의 노력 덕택에 라듐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현재 의료계에서 인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얻게 됐을까? 지치지 않고 라듐의 존재를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녀는 라듐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찾게 됐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며 라듐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퀴리 부인은 마음의 주파수를 무한한 지성에 맞췄고 무한한 지성은 그녀를 해답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무한한 지성의 주파수를 맞춰 불을 비롯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떠올리고 강한 믿음으로 강화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들어보자. 당시에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것보다 무거운 비행기로 성공적인 운행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형제가 처음 자신들의 비행기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했다. 성공적으로 비행한 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호크에서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위해 언론사들에 연락했지만 언론사들은 인간이 동력을 사용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시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큰 특종감이었지만 현장에 나타난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교만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내놓을 수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창의적인 비전을 꿈꾸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마음을 무한한 지성의 주파수와 맞추는 사람은 어떤 문제이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처음 출간된 책으로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이 1954년 5월 시카고에서 진행한 나폴레온 힐 마스터 코스 강의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주제는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수하는 원칙으로 총 17가지의 원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의 1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목표. 2.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3. 마스터마인드. 4. 실행하는 믿음. 5.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 6. 호감 가는 성품. 7.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 8. 긍정적인 마음 자세. 9. 자제력. 10. 열정. 11. 정확한 사고. 12. 집중력. 13. 역경으로부터 배우기. 14. 창조적 비전과 상상력. 15.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16. 습관의 힘. 17. 시간과 돈의 관리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간 507명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연구하여 찾은 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17가지 원칙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책 속에서 이 17가지의 원칙을 크게 6가지의 원칙으로 압축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적. 두 번째,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는 자세. 세 번째, 마스터마인드 연합. 네 번째, 창의적인 비전. 다섯 번째, 실행하는 믿음. 여섯 번째, 주도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들 위주로 발췌했는데요. 이외에 호감 가는 성품이나 긍정적인 마음 자세, 자제력 등의 주제들도 결국 이 6가지 원칙들과 연결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으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책은 나폴레온 힐의 대표작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소개되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실제 강의 내용을 엮은 책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이전 저서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원칙의 전제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무한한 지성을 믿고 나의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마인드를 깊게 새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제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모두 종이 위에 받아 적어야 하는 방법들이다. 어느 것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목표를 적어라. 첫째, 당신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라. 적은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 또는 소리내서 말하는 확언의 형태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표를 반복해서 떠올려라. 그러면 분명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신념을 다질 수 있고 창조주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나의 성공 철학을 배운 이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목표를 적고 소리 내어 떠올리는 것이다. 배운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행하기를 귀찮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종이 위에 실제로 받아 적고 기억하며 당신의 잠재의식과 목표에 관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야 한다. 내가 100만 달러짜리 책 제목을 짓기 위해 나의 잠재의식과 대화했던 일화를 떠올려 주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98%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 결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저 수동적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더불어 주요 목표와 관련된 작은 목표들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의 모든 삶이 인생의 주요 목표를 실행하는 데 적합하게 맞춰져야 한다. 원하는 것을 정할 때 겸손하게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것을 정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이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범위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서 추구하라. 하지만 아래 설명하는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고 정하길 바란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계획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을 명확히 적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한도 함께 적어라.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라. 무한한 지성이 당신에게 더 나은 계획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 가능하도록 계획을 유연하게 세워라. 목표가 뚜렷하면 무한한 지성은 종종 더 나은 계획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직감 또는 예감은 잠재의식이 자신의 생각을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에 지나치게 무관심해서 잠재의식이 건네는 말을 무시하곤 한다. 사람들은 오늘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말하며 무시하곤 하지만 만약 문득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 생각을 실행한다면 그 바보 같은 생각이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예감들을 매우 유의해서 받아들인다.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찾아오는 예감들을 대단히 유의해서 받아들이며 이러한 예감들은 언제나 나를 찾아온다. 이 예감들은 모두 나의 마음이 내게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몰두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계획을 명확하게 적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걸릴 시간을 적도록 하라. 목표 달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업사원이 되겠다. 또는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이 되겠다.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아니다. A 목표를 B년 안에 달성하겠다라는 명확한 기한을 정해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설명을 적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그 밑에 적는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스스로에게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 어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 생겼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감기로 인해 머리가 아팠던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멘토가 나를 위해 일해주어 지금은 머리가 아프지 않다. 성공 철학을 터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강화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보답으로 해야 할 일이다.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 또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내년에 백만장자가 되길 바라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는 마라.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고 베푸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기 바란다. 이 책을 다 읽고 2~3명의 지인들을 모아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다. 지금 배운 것을 오늘 밤 지인들에게 바로 알려줘라. 내가 한 말을 보면서 설명한다면 틀림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시도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당신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하고 먼저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연은 때에 맞춰 만물을 기르고 결실을 맺는다. 농부가 밀밭에 밀을 심으려면 땅을 고르고 1년 중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린 바로 다음 날 당장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무한한 지성이라고 부르든 창조주라 부르든 그 무엇으로 부르건 간에 맡은 역할을 먼저 하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는 지성의 존재가 있다. 당신이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 달성에 걸리는 합당한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 지성은 당신을 주요 목표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다. 성공을 향해 마음을 훈련하라.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의 의식에 입력하라. 그렇게 하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디를 가든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재의식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성공을 위한 마음을 훈련해줄 메시지를 녹음기에 녹음했다. 15년 전부터 강의해왔던 메시지를 6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메시지로 자는 동안에 틀어놓아 15분 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들려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심적인 문제,
자신감 결여, 신념의 부족을 치유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자는 동안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력이 손실된 채로 태어난 내 아들에게 보청기라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 찾아온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아들의 잠재의식에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었다. 우리의 의식은 질투심이 많아서 잠재의식의 앞을 가로막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정말 열광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엄청난 크기의 신념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당신의 의식은 옆으로 비켜서서 잠재의식에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신념과 열정이 필요하다. 반복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에 지쳐 그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지.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줄지 보게 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많이 한다. 도움이 안 되는 정보들을 이것저것 수집해 잔뜩 쌓아둔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과 방해물을 가득 쌓아두고 우리의 잠재의식에 양분인 것처럼 공급한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중 우리의 몸을 위한 치유는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 몸은 매일 치유가 필요하다. 하루 일로 고단해진 몸을 침대에 눕히면서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를 치유해서 다음날 아침 상쾌한 상태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주문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계속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믿게 되고 요청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해서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수년간 요청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은 줄곧 무언가를 요청해왔다. 그 가운데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이야기하는 대신에 무지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왔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원하는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야 한다. 마스터마인드. 마스터마인드의 첫 번째 전제. 우리는 타인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경험, 교육, 전문적인 지식, 영향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식의 교환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사업 관계를 통한 사업적 이득의 교환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서 얻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가 전해주는 아이디어 교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조차도 많은 종류의 과학을 접하고 다뤘지만 그가 모든 과학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니다. 해당 과학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 없이는 그가 일궈낸 모든 업적이 불가능했으리라 흔히 생각될 것인데 말이다. 앤드류 카네기와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는 그가 철강 제조나 마케팅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었다. 카네기 씨, 그럼 당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 역할은 제 마스터마인드 연합 구성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혹시 3분 동안 끊이지 않고 두 사람이 동의하도록 해본 적이 있나요?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해보시면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일에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카네기는 금속공학자, 최고 기술 책임자, 공장장, 법률 고문, 최고 재무 책임자 등 자신의 마스터마인드 연합 구성원들 개개인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20명이 넘는 이들이 협력하며 각자가 가진 교육, 경험, 지식이 한데 어우러져 철강 제조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각자가 맡은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협력해서 조화롭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맡은 역할이었다. 마스터마인드의 두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히 조화를 이뤄 적극적으로 연합하면 각 개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마음이 신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인체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인체에서 특별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의 진동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방송국이자 수신기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실제 방송국과 수신기의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사람들이 모일 때 생각의 진동이 전파되고 수신되는 일이 일어난다. 마스터마인드 연합, 종교 모임, 사회적 모임에서 사람들이 열정과 유머를 표현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모임은 개개인의 생각 진동을 강화하며 동조시키고 더 높은 진동으로 고양된다. 마스터마인드의 세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열정과 목표, 상상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마스터마인드 연합 초창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시 나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나와 카네기, 그리고 의붓 어머니였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보수 없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나를 비웃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은 마스터마인드 철학을 소중히 다졌다.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만도 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상 없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도 사람들의 비웃음은 결국 사라졌다. 나의 피나는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나와 의붓 어머니, 그리고 카네기,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쏟아지는 조롱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평범함을 넘어서려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대개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다. 평범함을 뛰어넘으려는 목표가 있다면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마스터마인드의 네 번째 전제. 마스터마인드 연합은 실제로 기능해야 한다.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포함해 누구누구가 포함된 이 모임이 우리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 연합에 속한 각 멤버들은 몸과 마음, 재정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돕는 협력을 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완벽한 조화와 평범한 조화의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화로운 관계가 아닌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는 흔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 나는 많은 지인들과 기분 좋게 예의를 지키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완벽한 조화 속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일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완벽하거나 영원한 조화를 갖춘 관계는 아니다. 완벽한 조화란 마스터 연합의 멤버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멤버가 기꺼이 그리고 즉시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심을 버려야 한다. 카네기는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히 조화로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마스터마인드 연합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그저 평범한 협력 관계 또는 우호적인 노력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마스터마인드의 다섯 번째 전제. 다섯 번째 전제는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모든 개인의 성공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혼자서 일하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는 아주 작은 성취밖에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치과 의사 또는 변호사라고 해보자. 그런데 환자 또는 변호 의뢰 고객에 대한 영업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하면 반복해서 찾아오는 환자와 고객이 늘 수 있을까? 뛰어난 전문 직업인들은 기존의 고객을 사로잡아 다른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려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그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데려온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는 개인의 힘으로 시작되지만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는 것은 기존의 고객으로 이는 마스터 마인드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결국 마스터 마인드 연합을 통해 평범함을 뛰어넘는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실행하는 믿음. 신념을 가지려면 당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사전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라. 물론 의미는 알고 있겠지만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기분이 우울하거나 의욕 또는 자신감을 잃었을 때 좋은 치료법이 있다. 테이블에 앉아 종이 위에 번호를 매기며 적어라. 1번에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적어라. 2번에는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적어라. 3번에는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을 적어라.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을 적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라. 얼마나 큰 크기의 집인지, 언덕 위에 있는 집인지, 길가에 있는 집인지, 방은 몇 개인지, 어떤 가구 배치를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각 방에 가구를 배치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과 가구를 보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보면 다리도 지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힘은 덜 들면서도 실제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잠재의식을 옳은 방향으로 훈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바보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해보면 실제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기로 마음먹을 때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를 돕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우주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내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다. 나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안다. 버튼을 누르는 것과 결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나의 성공 철학을 잘 따라온다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 이제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는 습관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당신이 받기로 되어 있는 보상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훌륭하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일하는 습관, 즐거운 마음 자세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있다. 이들은 얼마 노력해 보지도 않고 쉽게 불평을 쏟아내며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설령 당신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어서 1000개 이상의 벽돌을 쌓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이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그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조합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더 좋은 직장에 당신을 원한다면 이직해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일하는 것 외에 스스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한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그리 큰 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창의적인 비전과 상상력. 이번 장에서는 창의적인 비전에 대해 다룬다. 상상력은 뇌가 가지게 될 목적과 영혼이 가지게 될 이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보다 나은 정의는 없을 것이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아이디어와 개념, 계획, 사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한 종합적 상상력이다. 사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흔치 않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미 오래전에 있던 것들을 재조합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에 있는 6번째 감각인 직감을 통해 작용하는 창의적인 상상력이다. 창의적인 상상력은 우리 뇌의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내놓는 역할을 한다. 뇌의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은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반복되며 감정의 지원을 받는 아이디어나 계획, 목적을 포착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와 반복해서 감정의 지원을 받는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결실을 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감정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열정이 실리지 않거나 신념이 없는 마음속 아이디어들은 좀처럼 실행되지 못한다.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과 열정,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상상력. 종합적인 상상력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는 에디슨의 백열전등 발명이다. 사실 에디슨의 백열등 발명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백열등을 탄생시킨 두 가지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것이다. 에디슨은 단지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여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전선에 전류를 흘려 마찰을 일으키고 열을 얻어 빛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에디슨 이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에디슨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전선을 백열로 가열하여 빛을 낼 때 전선이 타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에디슨은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시도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평소 습관대로 잠재의식의 문제를 넘기기 위해 낮잠을 자려고 누운 어느 날,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잠든 사이에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에디슨은 이미 문제의 절반을 푼 상태였고 잠재의식을 통해 수체 원리에서 나머지 절반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숯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인 다음 산소가 적당히 스며들어 목재가 연기만 내며 탈 수 있도록 흙으로 덮되 숯이 완전히 타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목재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숯이 된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연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에디슨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전기로 열을 내게 하던 전선을 병에 넣고 공기를 빼낸 다음 병을 밀봉해 산소를 모두 차단하고 전선에 산소가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그가 전기를 켜자 전구는 8시간 반 동안 꺼지지 않고 빛을 냈다. 마침내 백열전등이 작동하는 원리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두 개의 오래되고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종합적 상상력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용한 많은 상상력이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종합적 상상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익숙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새로운 성공 원칙을 이 성공 철학에서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성공 원칙은 이미 인간의 역사 이래로 잘 알려진 것들이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일까? 바로 종합적 상상력이다. 나는 종합적 상상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성공 원칙들을 재조합했다.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들을 정리해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적인 상상력을 통해 탄생한 나의 성공 철학은 지난 500년간 성공학 분야의 어떤 철학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것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누구도 내가 사용한 방법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왜 돈이 필요했을 때는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헨리 포드는 종합적 상상력으로 말이 끄는 사륜마차와 증기에 의해 작동되는 타작기를 결합했다. 증기기관에 의해 작동되는 탈곡기를 보고 자동차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헨리 포드는 증기기관의 원리를 취해서 말 대신 사륜차에 적용해 말 없는 마차, 즉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상상력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모든 새로운 생각은 창의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또는 마스터마인드를 통해 나온다. 두 사람 이상이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열정을 합치면 그 모임의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다. 그중 잠재의식의 주파수를 무한한 지성에 맞춘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아낸다. 해당 모임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가장 먼저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나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답을 먼저 찾아낼 수 있다. 잠재의식과 교육 수준은 그다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나 에디슨, 그리고 나와 같이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현실적인 성공 철학을 세상에 내놓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창의적인 상상력의 또 다른 사례로 퀴리 부인이 발견한 라듐의 경우를 살펴보자. 단지 그녀가 알았던 사실은 이론상 라듐이 우주 어딘가에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구라고 하는 작은 진흙 덩어리 어딘가에 라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라듐의 존재를 찾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퀴리 부인은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틀림없이 라듐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도 라듐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던 상태였다. 퀴리 부인이 라듐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속담과 같았다. 나는 퀴리 부인의 노력을 설명할 때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였다고 비유하곤 한다.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그녀는 분리와 정제 과정을 거쳐 라듐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퀴리 부인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각고의 노력 덕택에 라듐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현재 의료계에서 인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얻게 됐을까? 지치지 않고 라듐의 존재를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녀는 라듐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찾게 됐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며 라듐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퀴리 부인은 마음의 주파수를 무한한 지성에 맞췄고 무한한 지성은 그녀를 해답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무한한 지성의 주파수를 맞춰 불을 비롯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떠올리고 강한 믿음으로 강화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들어보자. 당시에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것보다 무거운 비행기로 성공적인 운행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형제가 처음 자신들의 비행기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했다. 성공적으로 비행한 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호크에서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위해 언론사들에 연락했지만 언론사들은 인간이 동력을 사용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시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큰 특종감이었지만 현장에 나타난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교만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내놓을 수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창의적인 비전을 꿈꾸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마음을 무한한 지성의 주파수와 맞추는 사람은 어떤 문제이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처음 출간된 책으로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이 1954년 5월 시카고에서 진행한 나폴레온 힐 마스터 코스 강의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주제는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수하는 원칙으로 총 17가지의 원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의 1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목표. 2.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3. 마스터마인드. 4. 실행하는 믿음. 5.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 6. 호감 가는 성품. 7.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 8. 긍정적인 마음 자세. 9. 자제력. 10. 열정. 11. 정확한 사고. 12. 집중력. 13. 역경으로부터 배우기. 14. 창조적 비전과 상상력. 15.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16. 습관의 힘. 17. 시간과 돈의 관리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간 507명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연구하여 찾은 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17가지 원칙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책 속에서 이 17가지의 원칙을 크게 6가지의 원칙으로 압축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적. 두 번째,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는 자세. 세 번째, 마스터마인드 연합. 네 번째, 창의적인 비전. 다섯 번째, 실행하는 믿음. 여섯 번째, 주도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들 위주로 발췌했는데요. 이외에 호감 가는 성품이나 긍정적인 마음 자세, 자제력 등의 주제들도 결국 이 6가지 원칙들과 연결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으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책은 나폴레온 힐의 대표작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소개되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실제 강의 내용을 엮은 책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이전 저서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원칙의 전제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무한한 지성을 믿고 나의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마인드를 깊게 새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